개인 파산이 되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혹시 생각이 되시면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파산 쪽을 회생도 회생이지만 파산 쪽에 대해서 또 절차도 막 어렵고 복잡하니까 네. 정말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 네네네. 개인 파산은 딱 한마디로 그냥 빚잔치예요. 빚잔치. 끝이에요. 이게 옛날 어른들이 왜 빚잔치하고 끝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빚잔치? 들어는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덧셈 뺄셈만 사실 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자산을 이제 덧셈 더하기라고 치고 빚을 마이너스라고 빼기라고 치면 그 더하기 빼기를 해봐서 정리하고 끝나는 게 파산이거든요. 다만 적어도 개인 파산이 되려면 마이너스가 좀 커야겠죠? 조금이라도 더 크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개인 파산인데 그걸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이제 절차적인 얘기고 일단 개인 파산이 뭐냐라고 하면은 빚잔치다. 더하기랑 빼기에서 플러스가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있고 그럼 플러스는 자산은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채권자들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 채권자들끼리 나눠가지고 털어버리고 끝나는 거. 그게 이제 개인 파산이에요. 그러면 채무가 막 뭐 우리 옛날에 보면 이상민 씨 뭐 이런 그쵸. 예. 가진 재산 쥐뿔도 없는데 채무가 막 몇십억 단위로 네. 막 이상민 씨의 채권자는 굉장히 그런 말을 싫어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개인 파산을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그분은 그나마 연예인이라서 특수한 소득이 있으니까 그렇게 버텨주신 거잖아요. 물론 아마 그분은 그때 파산을 했다면 더 자산 형성이 더 이제 수월했겠죠. 그러니까 재기가 좀 수월했겠죠. 왜냐면 개인 파산 자체가 원래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어디까지 채무를 다 포함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쓰시잖아요. 그 카드 같은 거 될 거 같으세요? 내가 카드를 긁었어요. 밥을 오늘 사 먹었어. 10,000원짜리를 사 먹었어요. 그게 채무일까요? 카드 빚을 못 내면 채무가 되지 않아요? 네. 채무예요. 왜냐면은 내가 카드를 결제한 순간 이 카드에 대한 대금을 내가 언젠가는 납부를 하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채무거든요. 그런 것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달만 쓰고 줄게 하고 사업자금으로 친구에게 돈을 빌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족한테 빌린 거. 근데 부모님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법원에서 일단은 빌린 건지 받은 건지 증여받은 건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이제 소명을 하는 게 저희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부모님은 좀 채권자에서 좀 제외하는 관행은 있어요. 뭐 제외해야 되는 게 법률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좀 네, 그렇긴 해요. 뭐 궁금하신 채무가 있어요? 학자금 궁금하죠. 왜냐면 학자금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2022년 1월부터 학자금이 포함되는 걸로 이제 개정이 됐거든요. 필요한 서류. 일단은 채무가 얼마인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자산이 있냐 없냐 그리고 그 자산이 지금 있냐 또는 처분을 했었냐 숨긴 건 없냐 뭐 이런 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은 몇 명이 어떻게 되는지 부양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소득은 실제로 진짜 없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뒤져봐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뗄 수 있는 서류들 있잖아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보고 배우자까지는 기본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 파산을 하면은 되게 무서운 단어잖아요. 네. 인생이 어떻게 되나요? 아무 상관없어요. 개인 파산을 굉장히 극단적인 절차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파산이 물론 가볍게 파산이나 해볼까 이럴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냉정하게 내 현실을 봤을 때 더 이상 이거를 내가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리를 차라리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나를 위해서도 좋고 채권자를 위해서도 좋아요. 파산을 하면은 성실히 일하면서 월에 소정의 금액을 갚아 나가면서 네. 그 외에는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그것도 아니죠. 왜냐면 그건 회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산은 뭔가 내가 어떤 벌이를 통해서 갚아나간다는 게 아닌 게 개인 파산자의 그 지위 자체가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8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이 8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개인 파산자의 지위예요. 왜냐면은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가 약 1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80만 원으로는 의식주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한 달 동안. 그러면 나는 살면서 계속 마이너스인 사람인 거예요. 매달. 그러니까 이분은 개인 파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소득이 있는데 이건 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네. 파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파산은 무조건 하는 게 좋겠네요. 해야 된다면 무조건 하는 게 좋다라기보다는 좀 더 자신을 좀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상황이 파산을 해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되면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법적으로 이런 걸 떠나서 내가 파산을 했다. 네. 젊은데 파산. 그게 굉장히 불이익이냐 인생에? 그렇진 않죠. 어쨌든 좀
이미지라는 것도 있으니까 네. 파산을 했다. 그쵸. 그게 또 불이익이 된다가 될 수 있다. 그쵸. 사실은 파산자의 지위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불리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공공기관의 뭐 취업 제한이라든지 파산자는 안 되는 그런 이제 내규들이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파산자라는 그 의미가 파산으로 법원에서 선고는 받았는데 아직까지 면책은 못 받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파산자가 결국에는 면책이 되면서 복권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파산을 해서 이제 복권을 하면 면책이 다 끝났다. 되면 전혀 문제가 없죠. 예. 그거를 잘 받기 위해서 사무실을 잘 골라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는 지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플러스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그 채권자들에게 나눌 재산이 뭐냐. 이게 지금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청산이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검토를 하거든요. 개인 파산하기 전에 3개월 전에 갑자기 아파트를 팔고 왔어요. 그럼 지금은 플러스인 자산이 없겠죠. 그럼 이거를 포함을 안 해도 될까요? 자산을 형성을 했다가 처분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사업을 해서 날려버렸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산의 등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산이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집을 팔았다, 또는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서 청산 가치가 결정이 돼요. 기본적으로는 현 상태를 기준으로 보는 건 맞아요. 당연히 이분은 크게 가진 게 없겠죠. 예를 들어서 예금 같은 거, 통장에 뭐 돈이 크게 남아있는 경우들이 일단 없고, 차량 당연히 포함돼요. 아무리 연식이 오래되고 한 20년 된 뭐 100만 원도 안 하는 그런 만약에 차량을 가지고 있다? 다 포함이 돼요. 기본적으로는 청산 가치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들이 3개월 전에 친구에게 500만 원을 갚아준 거, 나한테는 지금 없지만 과거에는 있었던 돈들이나 과거에 청산했던 재산들,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법원이 있는 걸로 간주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산 가치가 뭐 2천만 원이 잡혔다. 그럼 2천만 원을 파산관제인에게 이제 우리 환수한다고 하는데, 환수를 해야 면책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면책이라는 게 네. 이거 되게 별로 저희한테만 중요한 개념인데, 면책이 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책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갚을 게 없다. 그쵸. 갚을 게 없다는 의미거든요. 책임을 면한다는 거기 때문에 갚을 책임이 없는 거지, 갚아서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 사라지진 않아요. 저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거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대신에 제가 줄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근데 돈이 생겨서 임의로 주는 거는 가능하겠죠. 일단은 개인 파산 신청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당연히 조건이 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 파산이 되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만약에 안 된다라고 혹시 생각이 되시면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향이든 이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빨리빨리 받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쉽게 정리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 고통을 지니면서 짊어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면은 이제 개인 파산을 좀 하루빨리 검토하시는 게 좋겠다. 네, 이상입니다.